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평생 동안 꼭 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건강검진 중 하나가 사실은 70세 이후 당신의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증상도 없는 수많은 노년층이 단지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불필요한 검사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검사들이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입원과 합병증,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첫 번째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받아봤고 대부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주의해야 할 검사.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분명 올바른 시기와 조건에서 시행되면 생명을 구하는 검사입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습관적인 반복 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5년, 10년 주기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75세 이후 정상 결과를 여러 번 받았고 특별한 증상이나 가족력이 없다면 이 검사는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벽은 얇아지고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그 결과 대장 내시경 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장천공 마취 부작용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검사 전장 정결과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한 하재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고 밤, 새 화장실을 오가다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75세 이상에서는 대장 내시경 합병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피해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 단지 검사 하나로 며칠간 입원하고 회복에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깨끗한 결과를 받았고 새로운 증상이 없다면 계속 반복하는 검사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진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분변 잠혈 검사 같은 대안은 위험 없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고 기대 수명이 충분한 경우에만 이 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내시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과거 검, 사이력입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노년층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첫 번째 검사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끝날 때 더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검사가 당신의 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면 두 번째 검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호르몬 균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검사가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증상이 없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갑상선 검사입니다. 70세를 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피검사 결과에서 TSH 수치가 조금 올라간 것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TSH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몸이 나이에 맞게 조절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인들이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잠재적 강성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합성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몸은 갑자기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손이 떨리며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불면, 불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약물이 심방세동 같은 위험한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경미한 TSH 상승이 있는 고령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피로 기억력, 체중 어떤 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 복용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갑상선 약은 뼈의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이는 결국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시작된 약물은 쉽게 중단되지 않고 평생 복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하나의 검사 수치치 때문에 평생 약을 먹고 합병증 위험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값싼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분명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급격한 체중 변화, 심한 변비, 우울감, 피부 건조 같은 뚜렷하고 지속적인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로감이나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느끼는 기력 저하를 숫자 하나로 설명하려는 것은 오히려 몸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전체적인 증상과 삶의 질입니다. 두 번째 검사 역시 피한다고 해서 무책임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만 선택하는 것이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해서 안심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검사가 호르몬 균형을 흔들었다면 세 번째 검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신장을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를 가장 정밀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지만 70세 이후에는 그 정밀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증상에도 쉽게 시행되는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CT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함께 사용되는 조영제입니다. 이 조영제는 장기와 혈관을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지만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70세가 넘으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영제가 들어가면 신장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회복되지 않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서 조영제 사용 후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일부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너무 쉽게 선택된다는 점입니다. 약한 복통, 가벼운 허리 통증, 애매한 불편감만 있어도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조영 CT가 시행됩니다. 이 검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니라 우연히 보이는 작은 결절이나 낯선 그림자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해롭지 않지만 일단 발견되는 순간 병변이라는 이름을 얻고 추가 검사와 추적 관찰 조직 검사, 심지어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미 불편감은 며칠 지나면 사라질 문제였지만 검사 하나로 몇 달, 몇 년의 의료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놓칠 위험이 조영제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보다 정말 큰가 하는 점입니다. 뇌졸중 심한 외상, 특정암이 의심되는 상황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조영 CT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증상이라면 초음파 조영제 없는 MRI 경과관찰 같은 훨씬 안전한 선택지가 존재. 정밀함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검사는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질문하고 비교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많은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심장검사가 어떻게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사가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었다면 네 번째 검사는 심장을 멀쩡한 상태에서 불안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 증상도 없는데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 검사가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전극 몇 개 붙이고 몇 분 누워있으면 끝나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사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불러오는 연쇄 반응입니다. 70세 이후의 심장은 젊을 때와 다르게 뛰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전도에는 나이에 따른 미세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심전도는 이런 정적인 변화를 이상 소견으로 포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추가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해기학 검사, 심지어 혈관 조영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것은 안심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입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지만 검사 과정에서 부작용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침습적인 검사는 출혈 감염 혈종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회복 속도가 느린 노년층에게는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심장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증상 고령자에게 시행된 정기 전도 검사가 사망률이나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양성 결과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과 시술로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아무 문제 없이 농사일을 하다가 단순 검사 하나로 다리 혈종이 생기고 보행이 불편해진 뒤 다시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전도가 진짜 필요한 순간은 분명합니다.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이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두거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또는 심장질환 병력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생명을 지킬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매년 반복하는 심전도는 건강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위험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검사는 겉보기에는 가장 무해해 보이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지만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검사가 심장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면 다섯 번째 검사는 뼈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더 큰 골절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70세 이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골밀도 검사, 덱사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오랫동안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황금 기준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년층은 아무 의심 없이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가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덱사 검사는 엉덩이와 척추의 미네랄 밀도를 측정해 수치로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정상골 감소증, 골다공증으로 구분되며 이 결과 하나로 치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뼈 밀도가 아니라 낙상입니다. 균형 감각, 근력 보행, 안정성과 낙상 이력 같은 훨씬 중요한 요소들은 이 검사에서 완전히 무시됩니다. 문제는 낮은 수치가 나왔을 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특별한 증상도 없는 대바로 강한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습니다. 이 약들은 뼈 흡수를 억제해 수치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턱뼈 괴사처럼 드물지만 치명적인 합병증, 외상성 대퇴골절 같은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이고 이전 골절 이력이 없는 여성에게 덱사 검사를 시행해도 고관절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검사해야 단 한 건이 골절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과 불안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숫자 하나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은 따로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 균형 훈련, 충분한 비타민 D 섭취, 주거 환경에서의 낙상 위험 제거가 실제 골절 예방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약물 대신 물리치료와 운동을 선택한 노년층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검사는 피해야 할 검사가 아니라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검사입니다. 숫자를 쫓기보다 몸의 기능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린다고 믿지만 특정 나이 이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5가지 검사를 모두 살펴보고 나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문제는 의학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와 개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자동화된 선택입니다. 젊을 때 우리를 지켜주던 검사와 기준이 70세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 순간 건강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몸은 나이를 먹으며 변하고 회복 속도와 위험 감수 능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노년층이 검사를 거절하면 무책임하다고 느끼거나 의사를 거스르는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 검사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과 했을 때의 위험은 무엇인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묻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검사가 아니라 더 맞는 검사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증상, 기능, 삶의 질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불안만 커지고 약과 시술이 늘어나는 방향이라 명그 길은 건강으로 가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덜 검사하고 더 움직이고 더 관찰하는 것이 몸을 지키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건강은 검사 결과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걷고 숨쉬고 잠들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선택이 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오래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왜 꼭 나눠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정리하며 마무리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나의 상태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만 보이상을 걷고 어떤 사람은 계단 하나도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검사 일정과 기준이 적용되는 현실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한 도구이지 병을 만드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없고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굳이 몸에 부담을 주는 검사를 서둘러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몸의 변화 속도를 관찰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 요소가 수치 하나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지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기대 수명과 삶의 목표입니다. 어떤 검사는 수년 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나의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와의 대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이 결과가 치료를 바꾸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의료 결정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7번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현명한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포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택만이 몸을 지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모든 검사가 공통적으로 남기는 가장 큰 함정,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할 생각의 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가장 큰 함정은 하나입니다. 바로 숫자가 사람을 대신 판단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수치, 그래프, 결과표가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착각이 노년의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환자로 규정하고 움직임을 줄이고 약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문제는 시작됩니다. 숫자는 맥락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나이, 체형, 생활 방식과 병력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차이가 무시된 채 기준선에 맞추는 치료가 반복됩니다. 그 결과 증상은 없는데 약은 늘어나고 병원 방문은 잦아지며 자신감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 진단의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과잉 진단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물은 약물 간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침습적인 검사는 몸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고 회복 속도가 느린 노년의 몸은 그 대가를 오래 치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방이었지만 끝은 기능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관점 변화입니다. 내 몸을 결과표가 아닌 기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혼자서 외출할 수 있는지, 밤에 편히 잠드는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얼마나 차는지가 진짜 건강 지표입니다. 이런 질문은 어떤 검사보다 정직합니다. 8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모든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왜 이 선택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몇 가지 검사를 피하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삶을 누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이란 병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의료 시스템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정기라는 이름, 자동이라는 이유,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상황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년층이 아프지 않은데도 환자가 되었고 괜찮았던 일상이 검사 하나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시 생각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선택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고통받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면 주변의 부모님, 지인,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번째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결국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의사의 권유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노년층에게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건 아닐까?
혹시나만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질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자신의 몸을 책임지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의사 역시 환자가 질문하고 고민할 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암을 놓칠까봐, 병을 키울까봐, 늦을까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에는 발견되는 모든 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평온한 삶을 지켜줍니다. 이 시기에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개입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과 제약을 더하는가입니다. 검사 결과가 행동을 바꾸지 않고 치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검사는 과연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현명한 노년의 건강은 더 많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 더 많은 판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검사를 많이 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선택이 삶의 리듬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검사들은 모두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필요하다는 식으로 반복될 때입니다. 몸은 매년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진짜 건강관리가 시작됩니다. 의료는 공포를 기반으로 할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이해와 대화 위에 놓일 때 가장 안전해집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한 번 더 묻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고통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이 영상이 병원을 멀리하라는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이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의사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숫자가 아니라 삶을 기준으로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70 이후를 살아가는 가장 강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은 누군가가 관리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